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둘이 저번에 그 객단가 높은 주얼리 업종 이제 광고 운영 방법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광고주분들이 이제 연말 광고 계획을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년에 단 한 번뿐인 연말 광고 성공을 위한 예산별 매체 솔루션입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어떤 업종 기준으로 설명드릴까요? 일단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커머스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신생 브랜드를 기준으로 이제 그 예산별 매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커머스 업종 기준이고 신생 브랜드. 물론 신생 브랜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기존에 운영 중이신 신생 브랜드 아니신 광고주분들께서도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오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 브랜드라고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왔고요. 그럼 우선 4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일단 예산 300만 원을 가용할 수 있는 네.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500만 원,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700만 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 1000만 원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나눠봤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처음에 300만 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경님이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업체 중에 3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계신 업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그 온열 마사지기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조그마한 소형 마사지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신생 브랜드고 이제 곧 런칭을 하실 단계에 있으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타를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좀 늘리는 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이제 300만 원 안에서 조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경님은 지금 메타 쪽 하고 계신다 하셨고 네이버 SA는 같이 안 하시나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이쪽으로 먼저 하시길 바라셔가지고 일단 메타 쪽으로 먼저 한 다음에 추후에 조금 더 효율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SA 쪽으로 네이버 SA 쪽으로 좀 더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이버 SA를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300만 원이신 경우에는 1예산이 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케터들은 보통 메타나 네이버 SA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우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뭐 미팅을 나가거나 제안서를 이제 나갈 때 그 인지, 네. 그리고 그 인지, 이제 흥미, 구매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메타 광고 같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배너 광고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경님은 그 단계를 지금 네, 먼저 하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바로 좀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예산 500만 원인 업종도 혹시 있으실까요? 500일 때는 이런 배너 광고와 검색 광고를 좀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딱 활용을 했을 때 확실히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광고고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둘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500이면 네, 메타랑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주얼리 업종 광고 이제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배너 광고와 사실 검색 광고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오히려 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좀 브랜딩이 필요하신 광고주 분들께서도 우리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알리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 이름을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네이버 SA로 넘어와서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또 전환이 일어나면 오히려 광고 효율은 좀 극대화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300만 원도 그렇고 500만 원도 그렇고 배너 광고에서 메타만 계속 적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가경님은 배너 광고 중에서 메타 광고를 조금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구글도 있긴 하지만 구글 같은 게 너무 지면이 많기 때문에 뭐랄까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정확하게 핏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매체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땐 저는 그 메타가 가장 효율이 좋았던 배너 광고여서 좀 배너 광고를 추천을 해드릴 때는 메타 쪽으로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메타 광고랑 그 구글 배너 광고의 또 차이점을 보면 메타 광고는 우리가 세팅할 때 처음부터 이제 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네트워크 이렇게 지면 선택이 가능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라이브를 돌리고 거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글 광고는 물론 이제 유튜브 지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연령대가 메타 광고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 소비가 조금 일어나는 물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쪽이 많기도 하기도 하고 메타 광고가 요즘 인스타그램 광고 안 하는 사람을 좀 찾기 드물 정도로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안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해당 업종에서 그 메타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계시다면 오히려 블루오션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산이 700만 원일 경우 700이라면 네. 저는 여기서 좀 바이럴을 좀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오 메타, 바이럴 에세이, 네. 바이럴 이렇게. 메타 네이버 SA 바이럴까지 네. 어쨌든 바이럴 일단 네이버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저희가 바이럴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후기들을 좀 미리 쌓아두려는 목적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구매 후기만 보기에는 조금 그 구매 결정에 확신을 줄 수가 없다 보니 네. 네이버 검색창에서 뭐 예를 들면 땡땡 마사지기 후기 추천 이런 걸 좀 더 찾아보면서 자기의 그런 구매 결정 과정에서 확신을 주는 게 바이럴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럴은 또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조금 득이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700이라면 해당 부분에 좀 바이럴 영역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선 그 룰루랑라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700만 원 이 부분 설명 마무리하고 바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가경님이 그럼 바이럴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기준이 뭐죠? 신생 브랜드. 맞습니다. 신생 브랜드면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도 적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매하려고 들어갔을 때 리뷰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경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메타 광고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이거 궁금하다 해서 네이버 SA에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리뷰도 없고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가경님 같으면 구매하실까요? 구매를 안 하고 뭔가 좀 여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아니면 인기가 없는 곳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뒷백을 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바이럴을 조금 권유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소비 역시 약간 그 사람의 심리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좀 안전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이런 아무것도 없는 거에 테스트 심지어 본인 비용을 지불하고 테스트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전 크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깔아주는 거죠. 바이럴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룰루랑라님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00만 원보다 더 저예산인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예산인 경우 여기 추가해봅시다. 0번 저예산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미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만 원. 근데 사실 300만 원 미만이면 저희는 이제 월 기준으로 비용을 보기도 하지만 보통 1예산 기준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300만 원이면 1예산 10만 원이고 예를 들어 1예산 한 5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예산 150일 때 예산 150일 때 가격님 혹시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네이버 에세이를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이버 에세이. 딱 1에서 5만 원 쓰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진짜요? 맞아. 네. 다행이네요. 네이버 에세이.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네이버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 150을 가지고 했을 때는 좀 메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필요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비용에 있어서 이 150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 에세이 쪽으로 조금 더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뿐만 아니라 타겟도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되게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맨날 마케터들이 뭐 테스트해라 이러니까 도대체 그 테스트가 뭔데? 그리고 그 테스트를 왜 초반에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서 꼭 해야 되냐? 뭐 저비용으로 시작해서 광고하면서 테스트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최대한 많은 노출을 우선은 해놓고 거기서 클릭을 받고 클릭을 받는다고 또 다 구매로 이어지나요? 조금 적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클릭을 받는 게 100%다 구매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구매까지 이어지고 이 단계를 저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초반에 풀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초반에 좀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오히려 그때 가서 좀 감액을 하시던지 증액을 하시던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룰루랑라님께서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룰루랑라님께서는 네. 쇼핑 검색을 지금 하고 계신 것 네네. 같은데 이제 쇼검에서 이커머스. 쇼검에서 비딩이 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매체를 좀 추천받기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매체 추천?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0만 원으로도 메타 광고 집행해봤고 150만 원으로도 해봤고 구글 쪽도 해봤거든요. 저는 디맨드젠 VAC 다 해봤는데 일단 150만 원으로 배너 광고 물론 집행은 가능합니다. 집행이 불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트에 있어서 저 비용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적극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네이버 에세이 같은 경우 지금 쇼핑 검색 비딩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혹시 세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 에세이 그 계정들 중에서 네이버 에세이는 사실 1에서 5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데 네이버 에세이는 오히려 효율이 괜찮거든요. 150만 원으로 진행을 해도. 그래서 이거는 세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매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룰루랑라님께서 여기 보이시는 저희 2명 중에 그 전화해서 문의 한번 주시면 저희가 맞춤 상담으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서 뭐가 없죠?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컨설팅 해드리는 거 다 네이버에 있어서는 무료로 가능하고 이제 광고 세팅이나 이런 거 그 확인하는 것도 무료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룰루랑라님은 이쪽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직접 보고 컨설팅 직접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1,000만 원 한번 얘기해볼까요? 1,000만 원이라면 네. 저는 그 700만 원 이 구조에서 음. 저는 구글 쪽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를 시킬 수 있어서 이제 신생 브랜드처럼 이렇게 인지도나 그리고 노출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구글의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글 지면 역시 유튜브 그 지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고, 그리고 1,000만 원일 경우에 저희가 지금 그 에세이 매체가 아니라 배너 광고 매체를 추가를 했잖아요. 배너 광고 매체를 그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좀 더 유입이 된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배너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 수미 마케터님은 조금 다른 쪽이실까요? 저는 이 기준을 저희가 신생 브랜드로 잡았잖아요. 네. 신생 브랜드면 사실 네이버 에세이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조금 적겠죠. 그쵸. 많이. 저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광고를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배너 광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체는 이제 다 선정을 했고, 여기서 비용을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 300일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500일 때 메타 광고 얼마 정도 추천하세요? 저는 메타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300. 네, 그 302 정도로 이렇게. 3대2. 네. 300만 원. 네이버 에세이 200만 원 정도. 맞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0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네이버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 150만 원으로도 네이버 에세이는 저는 어느 정도 그 마케터의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그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메타 광고나 이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세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팅에 비례하게 소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소재에 있어서는 마케터가 잘 만든다고 그 소재가 효율이 있을 거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건 실제로 돌려봐야 되는데, 물론 네이버 에세이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에세이는 이제 마케터별로 이런 전략을 세우면 노출량을 좀 증대시킬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이 있다 보니까 마케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매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에세이는 그 테스트에 있어서 메타나 구글 같은 배너 광고보다 조금 적게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럼 700만 원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700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전에 네. 그 가격 마케터님이 이제 바이럴 쪽 최근에 많이 좀 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바이럴은 그러면 최소 비용 얼마 정도 추천하세요? 최소 비용으로는 못해도 한 150 정도. 150? 네. 그러면 바이럴도 저는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떤 쪽 바이럴을 가격 마케터님은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자단 그리고 체험단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둘 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 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만약에 신생 브랜드다라고 한다면 5건에서 10건씩 각각 이렇게 조금 해서 좀 20건씩 해서 좀 진행을 하길 좀 권유드리고 있어요. 각각 20건씩. 좋습니다. 그 방향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생 브랜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0인 거잖아요. 리뷰도 0, 뭐 네이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도 0. 그래서 하나로 아예 몰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블로그 후기나 이런 거보다는 자사몰 먼저 탄탄하게, 그래서 자사몰 이제 리뷰 바이럴 같은 걸 먼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거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마케터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550만 원에서 저라면 SA에 그냥 200만 원 주고 메타에 350 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망의 1000만 원. 아하.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만 원일 때는 아무래도 전 배너 음. 광고 쪽을 조금 더 비중을 좀 네. 더 두긴 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면 여기서 300. 300. 그러면 SE가 지금 얼마 남았죠? 400 남았죠? 400 남았습니다. 400. 그럼 이거는 그대로 근데 SE 250 정도 주고 바이럴 150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만 운영을 해놓고 배너 광고 메타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 SE 그리고 자사몰에서 오히려 프로모션 같은 거를 또 연말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프로모션 진행하실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특집 이런 거. 그걸로 진행을 하셔서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바이럴을 추가 진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리뷰를 알아서 적게끔 블로그를 알아서 적게끔 자사몰 내에서 이벤트를 생성하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또 찐 리뷰니까. 맞죠? 약간 바이럴을 좀 제안을 드리긴 하지만 이 바이럴이 좀 주가 되어서는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럴은 정말로 들어왔을 때 이탈을 방지할 만한 그런 울타리 정도의 느낌인 거지 바이럴을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건 절대 맞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또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딩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브랜딩을 위해서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브랜딩을 같이 가져가고 싶으면 어떤 매체를 추가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딩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브랜딩을 한다 하면 다들 메타를 보통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새롭게 추가를 해본다면 네이버 GFA 쪽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 구글까지 곁들여서 배너 광고를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브랜딩인데 왜 배너 광고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계속 눈에 띄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하철 광고, 그 옥외 광고나 버스 광고도 그 지나가다 보면 엄청 크게 그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인 이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오히려 또 네이버 SE 같은 경우는 검색했을 때 이제 또 경쟁사들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인식되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브랜딩을 위해서라면 이런 배너 광고 쪽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광고주 중에서 그 파워링크를 이제 쇼핑 검색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파워링크에서 전환이 아예 없는데 파워링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근데 파워링크 전환이 아예 안 나는데 이거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분께서 브랜딩 때문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검색했을 때 어쨌든 상단에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 SE 같은 경우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관련 키워드를 등록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자연적으로 노출되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검색을 해야지만 노출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물론 실제로 이제 구매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 유저한테만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건 신생 브랜드잖아요. 신생 브랜드일수록 저는 우선 최대한 많고 최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시면 파워링크보다 GFA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았고 그러면 GFA를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GFA도 연말 맞이해서 GFA를 추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제 GFA도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럼 연말을 좀 더 초점을 두셔서 뭔가 배너 같은 거를 제작을 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뭔가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언급 한번 드려볼까요? 크리스마스 마스 같은 이런 특별 이벤트 사실 1년에 한 번뿐인 이벤트인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구성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집 스큐를 구성합니다. 스큐가 뭐냐면 상품 수 같은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소에 만약에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판매했다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서 A, B, C를 한 구성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약간 선물 세트처럼 맞아요. 한꺼번에. 맞아요. 그래서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추가를 해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그렇게 다 해주고 가격 할인하면 오히려 브랜드 입장에서 마이너스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광고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맞습니다. 기회를 좀 많이 열어두기 위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구매를 하려면 사실 구매가 경험인 거잖아요. 근데 구매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신규 고객들이 충성 고객이 되려면 저는 그 첫 단계가 일단 경험을 하게 하는 거. 왜냐면 경험 안 하면 그쪽까지도 아예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스큐를 다 구성을 해서 이런 특집일 때 사실 언제 해보겠습니까? 특집일 때 특집인 겸 우리도 좋을 겸 이런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뭘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상품의 그런 객단가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전환 측면에서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광고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객단가가 낮은 상품은 낮은 상품이라서 힘들고 안녕하세요. 시즌즈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광고 문의 드리려면 어느 네. 분께 드리면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광고 문의 여기 보이시는 가격 마케터님께 먼저 주시면 저희가 둘이 같이 한번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광고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AMPM 글로벌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김가경 마케터 검색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마저 말씀드려볼게요. 객단가가 그래서 낮은 이제 업체면 낮을수록 고민이에요. 왜냐면 전환이 일어나도 그 구매 전환 매출액이 너무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근데 객단가가 높은 상품은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영상에서처럼 구매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나서 문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이제 설명이 계속 바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이제 적당한 판매가를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적당한 판매가를 이미 상품 다 나와 있는데 상품을 추가로 만들 수도 없고 이럴 때 바로 활용하는 게 세트 구성입니다. 여기서 세트 구성. 네, 이걸로 이제 적정 객단가를 맞추면 그 대표님께도 좋고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도 광고하기에 되게 수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트 구성 저는 이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소비자한테도 좋은 것 같고 마케터한테도 좋은 것 같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구성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소재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소재 부분 놓칠 수 없죠. 소재 부분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소재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한정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비밀 링크나 이런 뭐 100원 할인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 사실 너무 많이 활용하잖아요, 요즘. 상시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틀은 비밀 링크나 100원 뭐 첫 경험 무료 이런 거랑 똑같지만 크리스마스라서 해주는 것처럼 소재를 녹여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봤을 때 좀 흔하지 않고 되게 스페셜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야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오늘 출근길에 봤는데 뷰티 브랜드인데 딱 문구가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진행하지 않는 몇 % 할인. 이렇게 녹였는데 사실 그 브랜드가 할인을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진행하지 않을까요?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하죠. 근데 사실 여기 그 브랜드가 포인트로 둔 게 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인 문구를 녹였고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이고 여기서 다른 건 이제 할인 퍼센트를 당연히 다르게 줬겠죠. 그러니까 그 문구를 써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한테는 1년에 한 번뿐인 그 할인 퍼센트로 진행을 한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할인을 진행을 해도 이걸 어떻게 좀 스페셜하게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거를 잘하는 게 누구죠? 바로 누구죠? 저희 두 명의 마케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네, 바로 저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되게 메타 광고나 배너 광고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소재도 실제로 많이 만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소재도 저희는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재에 있어서도 전달 드릴 수 있는 레퍼런스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상담 주시면 같이 저희가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샘님께서 보통 크리스마스 날 연말 여행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좀 광고가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지샘님? 그러면 답변이 오기 전까지 근데 되게 좋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여행 가서 광고 효율 없지 않나요?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거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전략 중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광고 일정 구성입니다. 지샘님이 말씀 주신 거 정답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핸드폰 붙잡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최대한 안 붙잡으려고 하죠. 다들. 그쵸. 다들 밖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 기간을 맞춰서 하는 광고를 어느 기간에 이제 미리 진행을 할 거냐 이게 사실 전략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을 구성해드리는 게 또 누구죠? 저희죠. 바로 저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부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11월 말이잖아요. 11월 22일이면 저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사람 많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말씀이신 거겠죠? 왜 밖에 사람이 많다고? 네, 그거라고 생각해보고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11월 말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조금 한 템포는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광고 이제 세팅해서 시작하시길 권장드리고 왜냐면 지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그 주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미 밖에 나가고 맞아요. 택배사도 이미 지연이에요. 배송이. 그러면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잡아둬야 되니까 그 주는 일단 배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한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머신러닝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좀 진짜 좀 촉박하게 지금 준비를 하셔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때 크리스마스에 딱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메타 광고가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에세이 쪽은 사실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에세이 세팅하는 저희만의 전략을 또 갖고 맞습니다. 있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해당 매체로 바로 광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고라는 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지금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그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말이 광고에 있어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든 게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사 지연도 너무 많고 이게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마케터들이 택배사 지연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마케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큰 틀까지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이 어쨌든 소비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셔라.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라이브 진행한 지 30분이 좀 지나서 오늘 감사하게도 채팅도 많이 주시고 동시 시청자 수도 계속 좀 높은 수로 네. 유지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있으실지 저희가 한 2분 정도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더 자세한 구성이나 너무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화요일에 카피라이터 기술 알려주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기 잘했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화요일이면 어떻게 네. 아셨죠? 화요일에 카피라이터 기술 어떻게 아셨죠?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지세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임태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의 기술이라는 맞습니다. 내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말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카피 기술을 진짜 다 알려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되게 많은 글 작성하는 거 어려운데 네, 맞아요. 글 작성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작성해야 되고 맞아요. 사람들이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작성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짧고 경쟁사랑 간결하고. 차별점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짧고 간결해야 돼요. 고려할 게 너무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오후 4시 강연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니까 연말 광고 세팅에 앞서서 많이 좀 참여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몇 시죠? 오후 4시. 네, 오후 4시입니다. 네. 그럼 지금 2분 정도 이제 저희가 소개하면서 시간 지났는데 추가 댓글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요약해보자면 저희가 오늘은 신생 브랜드 기준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연말 광고 성공을 위해서 예산별 매체 솔루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벤트 구성 같은 거 어떻게 할지 팁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광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컨설팅이나 맞춤형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2군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저희 또 상담 되게 빠르잖아요. 저희 네. 바로바로 전화 받고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의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만약에 크리스마스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안 늦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12월 들어가서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다고 저는 그때는 좀 생각해요. 늦었죠. 그때는 네. 늦었고 아직 11월이니까 그리고 11월도 지금 일주일. 오늘 포함해서 9일이나 네.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